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렵겠지만 91세도 40대보다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해. 나이 들면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90이 넘어서도 그런 기능이 유지된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91세 김 선생님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가 된 이정수입니다. 평생을 내과 의사로 일하다가 벌써 22년 전에 은퇴했죠. 제 나이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내와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40대인 아들 부부보다 훨씬 더 자주 관계를 갖습니다. 웃음이 나오시죠? 그렇지만 이건 100%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부부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아마 젊었을 때 몰랐던 진짜 사랑과 연결의 맛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 친구들은 저한테 정수아,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며 놀리듯 말하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저만의 비결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여전히 나이 들면 다 끝이지,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70도 아니고 90이 넘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믿어지시겠어요? 저만의 아주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00세 건강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매일 아침 찬물 세수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무조건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이게 중요하냐고요. 찬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즉각 반응을 시작해요.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급속히 활성화됩니다. 특히 얼굴에 자극이 가해지면 그 영향이 목과 가슴을 지나 하체까지 퍼지게 되죠. 전신의 혈관이 깨어나고 그 결과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찬물을 손바닥에 받아서 얼굴에 툭툭 두드리듯 20번 정도 바릅니다. 그러면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짜릿한 기운이 퍼지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몸에 힘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부터는 아내와 관계를 갖기 전에도 꼭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특히 하체의 중심으로 찬 자극을 주면서 잠자던 혈관들을 깨우는 거죠. 그러고 나면 마치 젊었을 때처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따뜻한 물만 사용하더군요. 하지만 따뜻한 물은 혈관을 풀어버려 오히려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반면 찬물은 혈관 벽을 자극해 탄력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처음엔 차갑게 느껴지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오히려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피부도 한층 탱탱해지고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저는 하루에 꼭 10,000보를 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든 어디든 꼭 걷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우면 근처 도서관이나 이마트 안에서라도 계속 걸어. 걷기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다리 근육,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걷는 동안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하며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이런 순환 덕분에 골반 안쪽의 혈관들까지도 살아나죠.
그곳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능도 제대로 발휘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동네를 돌면서 빠르게 발끝에 힘을 주며 걷습니다. 일반적인 걷기보다 약간 더 빠르게 집중해서요. 그러면 종아리가 더욱 강하게 수축되고 혈액 펌프 효과가 크게 증가하죠. 오후에도 한 바퀴 더 돌아서 하루 충만 볼을 채웁니다. 혼자 걸을 때도 있고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걷기를 생활하고 나니 가장 큰 변화는 밤이 되었을 때 몸에 활력이 넘친다는 점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가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니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할머니께 물려받은 비법입니다. 바로 매일 마늘 한쪽 씹어 먹기입니다. 마늘이 정력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줍니다. 특히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그런 기능의 핵심 물질이에요.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원활해야 그 기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마늘 한쪽을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처음엔 맵고 눈물도 날 만큼 힘들었지만 이젠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마늘을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이 도는 게 느껴져요. 특히 잠들기 전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에 힘이 넘치고요. 냄새 때문에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저는 마늘을 먹은 뒤 우유 한 잔을 마셔서 냄새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도 같이 마늘을 먹기 때문에 서로 신경 쓸 일도 없고 오히려 함께 먹는 이 습관이 우리 부부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모두 건강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마늘은 꼭 생으로 드세요. 익히면 효과가 줄어드니까요. 특히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생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알리신은 체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산화질소는 남성 건강에 필수적인 물질로 충분한 혈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처음부터 한쪽을 드시기 어려우면 반쪽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면 부담 없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게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비결일 수도 있어요. 저는 평생 스트레스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남성 기능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성기능이 위축되고 몸의 반응도 무뎌지게 돼요.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도 수축됩니다. 그러면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첫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3번 반복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진정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화낼 일이야? 1년 후에도 이 일이 내게 중요할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좋은 기억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귀여운 모습들, 가족 여행의 추억 등을 떠올려요.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잠들기 전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만 떠올리려고 해요. 그래야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고 다음 날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비결은 바로 아내와의 깊은 대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부부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대화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기 어려워요. 저희 부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있었던 일, 기분 좋았던 일, 서로에게 감사한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까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몸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결혼한 지 6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가까우면 몸도 가까워지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몸의 기능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감정이나 컨디션을 더 섬세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져요.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무리하신 건 없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배려 이상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교감은 실제로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7번째 비결은 용천을 누르기입니다. 이건 제가 70세쯤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습관인데 놀라울 만큼 효과가 있어요. 용천혈은 발바닥 정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가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생식 기능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허리도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성기능도 좋아진다고 해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와 서로의 발바닥을 눌러줘요. 한 사람당 10분 정도씩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처음엔 약간 아프지만 점점 시원해져요. 특히 용천혈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면서 기력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자극을 주면 하체에 쌓인 피로도 풀리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의 발을 마사지해주는 이 시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시간, 애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저희는 발 마사지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안정도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이에요. 발바닥 하나만 잘 눌러도 온몸이 건강해진다니 참 신기하지 않나요? 8번째 비결은 아르기닌과 아연 보충입니다. 이건 제가 60대 중반부터 시작한 습관이에요. 젊었을 때는 음식만으로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고 필요한 성분들이 부족해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남성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아르기닌과 아연입니다.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 성기능도 좋아지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식후에 아르기닌 2000mg 정도를 물과 함께 먹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석 달 정도 꾸준히 먹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밤에 몸의 반응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도 넘쳤어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연의 흡수율도 떨어지고 체내 보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해요. 저는 매일 저녁 식후에 아연 15mg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연을 먹고 나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활력의 회복이었어요. 전에는 하루에 한 번만 외출해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오전, 오후 나눠서 두세 번씩 외출해도 괜찮을 정도로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면역력도 훨씬 강해졌어요. 아르기닌과 아연은 시너지 효과도 있어요. 산화질소를 충분히 만들어주는 아르기닌과 호르몬 생성을 도와주는 아연이 함께 작용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져요. 물론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일정한 양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보충제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특히 고기나 해산물을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비결들을 단순히 기능 향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습관들을 통해 제 아내와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관계도 건강해졌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도 사랑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저처럼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세 이정수 선생님의 마지막 비결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시며 이것이 지금의 삶에서 가장 값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 습관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영양제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 비결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기에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본인은 30년 넘게 아르기닌과 아연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양소가 나이가 들수록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보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하며 부작용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선생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어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려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고 새끼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합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는 평생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리듬이 아니라 신체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활발히 생성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일 8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고 낮잠도 30분 정도 챙기신다고 합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게 되고 밤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활발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시간에 적절한 양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식이나 공복은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쏠리게 하러 다른 기능에 필요한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술과 담배에 대해선 강력한 주의도 주셨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상을 주고 담배는 혈관을 직접 수축시켜 혈액순환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젊을 때부터 금연, 금주를 지켜온 것이 지금의 건강을 만든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말에는 오랜 자기관리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강의 기초는 결국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처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한 건 아니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셨습니다. 50대 후반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서 하나씩 바꿔나가게 되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였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기, 걷기 운동, 마늘 먹기 등 작은 실천이 점점 쌓여 지금의 건강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로는 70세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40대의 몸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는 말을 들은 순간을 꼽으며 자신이 해온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칭찬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동기와 확신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건강은 타인이 줄 수 없는 자기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80세가 되었을 때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라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만의 규칙과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다고 하십니다. 그 덕분에 91세가 된 지금까지도 지팡이 없이 걷고 머리가 맑고 식욕도 좋으며 부부 생활도 만족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8가지 비결을 정리하자면, 첫째는 찬물 세수로 혈관을 자극하고, 둘째는 하루 만보 걷기로 하체 근육을 강화하며, 셋째는 마늘 한쪽 먹기로 혈액순환을 돕고, 넷째는 스트레스 없는 긍정적인 사고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다섯째는 아내와의 깊은 대화를 통한 정서적 교감, 여섯째는 응천을 지압으로 하체의 기운을 강화하고, 일곱째는 아르기닌과 아연 보충으로 혈관 건강과 호르몬 생성을 도우며, 여덟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과 실천력이라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건강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자산이며, 건강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도 사랑도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상에 누워 있다면 소용이 없고, 건강하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소소한 일상과 부부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셨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로의 건강을 함께 챙기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마늘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부부가 92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91세지만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감사하고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요. 비록 늦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쁘다고 진심을 담아 전하셨습니다. 이정수 선생님의 91년 인생에서 직접 체득한 이 8가지 비결은 단순한 건강 팁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법, 나이와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영감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신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건강하고 따뜻한 100세 인생을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행복한 100세를 만듭니다. 100세까지 사랑하며 사랑받자.